자, 다음은 민법 622조의 차지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중요한 조항이 민법 622조입니다. 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A가요, 자기 그 토지를 B에게 이제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B가 이제 임차인이 된 건데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입니다. 자, 그러면 B가 요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B가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건물에 대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한 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아도 토지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다 이거야. B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했다 이게 토지에. 그러면 건물에 대한 등기를 했을 때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아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규정이 민법 622조의 차지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조항이니까요.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A 소유 토지에 이렇게 B가 이제 건물 소유 목적으로 요 토지를 임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B가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해서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한 겁니다. 그런데 B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토지에 대한 C의 가처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처분. 그리고 이제 이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가 있었고, 요 C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가지고요, C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비록 보존 등기에 의해서 요 토지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게 됐지만 B가 갖는다 하더라도요, 가처분 이유지 않습니까? 처분 금지 이후에 반하는 토지 임차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C에게 대항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C가 B에게 철거를 구하면 B는 철거를 해야지 됩니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가처분 이후의 임차권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이 가처분이 있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보존 등기에 의해서 B는 대항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박스 안에 있는 사례는요, 그 위에 있는 판례를 약간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청구 취지를 기재하고 청구하는, 또 청구하지 않는다면 청구하지 않는 근거를 간단히 기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 시험 기말 시험에도 이렇게 간단한 근거를 기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장황하게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핵심적인 내용만 뭐 5줄에서 10줄 뭐 이 정도의 짧게 핵심만 그 근거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 차지권에 관한 거에서요. 자, 이런 겁니다. 이게 A 소유 토지인데 B가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등기를 했다면 이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B는 대항력을 갖겠죠. 대항력을 갖습니다. B는 토지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B가
C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토지 임차권은 이제 양도를 했겠죠. 토지 임차권을 양도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 요 C는요, A에게 요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자,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차지권은 그것까지 면제해주는,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까지 면제해주는 조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의 동의가 없이 임차권이 뭐 양도가 됐다면 A는요, 그게 나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 양도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에게 건물 철거를 구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이제 이런 거예요. A 소유 토지에 이제 A 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거를 B가 일괄해서 임차한 거예요. 토지도 빌리고 건물도 빌린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B가 이제 낙찰을 받아서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 B는 요 토지 임차권이었잖아요. 임차권을 가졌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B가 낙찰을 받아서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겼냐 이거예요.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판례는요. 왜냐하면요, B의 요 임차는요,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가 아니었죠. 그죠? 이 건물 소유는 여전히 A 거였습니다. A가 자기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니었죠. B가요. B는 자기 소유 건물을 가지기 위해서 토지 임대차를 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둘 다 빌렸을 뿐이죠. 토지와 건물을 둘 다 빌렸을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B가 등기를 했다, 건물에는 등기를 했다고 해서 차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요. 자, 이게 A 소유 토지이고 A 소유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건물 소유권이 B에게 이렇게 이전됐어요. 2017년 3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요 B는요, 요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런데 A, B 사이에서 어떤 계약을 했냐면 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관습지는요 포기하는 것이죠. 관습지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요, 요 B는 건물을 소유했고 그리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 B는 관습지는 포기했지만요, 차지권, 곧 이 토지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은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C가 이제 압류를 해서 이게 D에게 낙찰이 됐다. D가 B에게 철거하라라고 했을 때 이 B는요, 차지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청구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B는 A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를 하고 건물에 대한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차지권이 생긴다 이거.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디그는 B에게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할 수가 건물 철거하고 인도하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등기는요 꼭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어떤 토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거에 대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보존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여도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차지권이 성립하는 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유에 대한 법 조문을 보면은요. 자, 263조를 한번 보세요. 자, 공유자는 이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가 이 토지에 대한 3분의 1 지분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지분은요, 이 전체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떤 특정 3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3분의 1 지분은 전체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4조에 보면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유물을 뭐 처분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합니다. 관리, 그건 과반수로 결정하고요.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존 행위는 각자, 관리는 과반수, 처분은 전부의 동의.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판례는요. 자, 이게 이제 A와 B가 이렇게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거를 C에게 이제 임대차를 줬습니다. 이게 이제 임차인입니다. 자, 그리고 요 임대차 상가인데요. 이게 이제 계약이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게 갱신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5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요 당시에는 5년까지가 이제 갱신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5년이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갱신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경우에 뭐 갱신 거절을 요 A, B가 했다면은 그러면 갱신 거절이 됐을 텐데 갱신 거절을 안 하면은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죠? 5년 동안은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이제 갱신이 되는 거고 5년이 끝나면 더 이상 갱신 요구는 안 되지만 갱신 거절을 안 하면 갱신 거절을 안 하면 법정 갱신은 될 수가 있어요. 자, 묵시적 갱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A가 B에게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유효하겠는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 대법원은 자, 임대차 목적물을 이거를 해지한다 이거야. 갱신을 거절한다. 이거는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니까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효력이 없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갱신 거절이 안 된 거니까 그냥 묵시적 갱신이 돼서 1년 더 C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갱신 거절의 통지 이거는 해지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거는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그 목적물에 대한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과반수로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요.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게 어떤 목적물을요. 어떤 목적물을 뭐 A, B, C가 3분의 1씩 공유를 하는데 이게 값이 이게 보존 등기됐다 이게. 값이 보존 등기됐다. 또는 값이 이전 등기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A, B, C 공유인데요. 이런 경우에 C가 자, 요 값에게 말소 등기하라. 놓고 가는데 왜 너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냐? 말소 등기하라 라고 할 때는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값에게 전부 말소하라 라고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가 있어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줄 쳐놓은 부분 보면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거는 보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부동산이요. 자, 이게 A, B, C가 이게 공유예요. 3분의 1씩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요 3분의 1을 요 B가 자기 앞으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C가 B에게 말소를 구한 거예요. 이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서 가능하겠는가라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이거는 너의 지분을 넘는 범위다 이거야. 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요 A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너가 보존 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A의 상속인, 뭐 갑이 상속이다라고 하면 갑이 B에게 말소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너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쳐놓은 부분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거는 보존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도 침해가 되고 있었어야죠. C의 지분에서 침해가 되고 있었는데 C의 지분은 건드리는 것 없이 A의 지분만 지금 문제가 된 거니까요. 이거는 보존행위로서 구할 수는 없고 A의 상속인들이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판례입니다. 자, 공유물의 관리는요,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어떤 사람에게, 3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했다면요, 그는 과반수로서 결정한 거죠.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물을 어떻게 점유할 것이냐, 그거는 관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반수로서 결정하는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거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했다면 그거는 그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한 것이죠. 따라서 그 제3자에게 소수 지분권자가 어떤 건물의 철거, 퇴거 이러한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관리 방법으로 적법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는 유효하다고 봐요. 어떤 거냐면, 자, 이게 A, B, C가 이렇게 공유하는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공유하는, 이제, 부동산인데요. 자, 요 A가 D에게로 이거를 공유물을 매도해가지고 D에게 전부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이전되기가 전부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된 거고요. 3분의 2는 위법한 거죠. 원인 무효죠. 자, 따라서 C가 D에게 말소 등기를 구한다. 보존 행위로서 말소 등기를 구한다고 하면은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3분의 1을 제외한 3분의 2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보존행위니까 꼭 자기 것만 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3분의 1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그걸 빼고 3분의 2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A, B, C가 3분의 1씩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A가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C가 말소를 구한다. 그러면 3분의 2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왜? 3분의 1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요. 그렇다고 C가 자기 지분만큼만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전부를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A 3분의 1 지분만큼 뺀 3분의 2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는 사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A는요. 자, B 아내고요. C, D 자녀입니다. 그리고 E, F 부모님이 이렇게 계신데 자, A가 이제 사망을 했고 이제 부동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C, D 1순위 상속인이죠. B 비호자가 공동 상속을 하죠. 1대 1대 1.5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7분의 3이 이제 법정 상속분이 되고요. 여기는 7분의 2가 되고 여기도 이제 7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C가요. 2019년 3월 5일에 단독으로 점유하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 3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했다. 3월 10일에요. 3월 10일에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 자, 근데 이제 B가 이제 자신의 정당한 소유권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등기의 말소 점유 이전 부당이득을 청구하고 싶은데 다른 가족의 협조는 구할 수가 없는 사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 행위로서 이제 청구를 해달라 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청구 취지를 기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B는 요 C에게 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이전 등기된 이제 말소 등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C의 지분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7분의 2를 제외한 7분의 5의 말소 등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존행위에서 자기의 7분의 3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실체관계에 부합한 이건 뺀 7분의 2를 뺀 7분의 5의 말소 등기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대지를 그 다음에 인도해라 이거 인도해라 이런 경우에는 전부에 대한 인도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다른 그 소수 지분권자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전부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은 이제 보존행위가 아니니까 자기 지분만큼 70만 원 중에 7분의 3 범위 내에서는 30만 원이죠. 부당이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6번 판례는 뭐냐면 이게 A, B의 공유, 뭐 2분의 1 이렇게 공유인데요. A 앞으로 단독으로 이렇게 뭐 등기가 되어 있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법적으로는 A의 지분 중에 2분의 1은 이제 실체관계 부합하지만 요 2분의 1은 원인 부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2분의 1에 대해서는 B가요.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말소를요.
예. 근데 이렇게 말소 등기를 이제 구할 수 있지만 등기 기술상은 요 A 앞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2분의 1만 말소를 하는 거는 등기 기술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집행하는 단계에서는요, 경정 등기를 이용하게 돼요. 경정 등기. 그래서 A 2분의 1, B 2분의 1 이런 식의 경정 등기에 의해서 등기를 이제 그 정상으로 돌리게 됩니다. 정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은 이제 말소 등기이지만은 등기 기술상은 경정 등기를 사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이게 여러 뭐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상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경정 등기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사실 경정 등기라고 하는 거는 원시적으로 이제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가 됐을 때 해당 부분을 정정 보충해서 실체 관계에 맞도록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정 전후에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동일한 것인데 다만 무언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서 정정하고 보충하고 그래서 변경해서 이제 정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경정 전후에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 뭐 2분의 1 지분을 말소를 한다. 이거는요. 등기 명의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A였던 것이 이 2분의 1은 B에게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일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경정 등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시 2번에 보면은요. 그런데 등기 기술상은 말소 등기하라라고 했을 때 실제 말소 등기가 되긴 어렵습니다. 그 판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경정 등기의 방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경정 등기하라 이렇게 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은 말소 등기하라 그렇게 하고 집행 단계에서만 경정 등기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송을 할 때는요, 그냥 말소 등기를 구하면 돼요. 2분의 1 범위에서 이게 원인무효다? 그럼 2분의 1 범위에서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등기만 경정 등기의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3번은요, 공유 지분에 있어서는 이게 A, B가 2분의 1씩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A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A 앞으로. 그러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2분의 1을 뺀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말소를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그게 공유가 아니라 이게 합유 관계다 이거예요. 합유 관계다. 그런데 A 앞으로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요. 이거는 공유하고 달리 2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건 전부가 무효예요. 따라서 B는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합유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유 재산을 1인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 무효라는 거예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2분의 1은 뭐 실체 관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합유 등기가 돼야 되는 건데 단독 등기가 전부가 원인 무효의 등기이기 때문에 말소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합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A, B가 이렇게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등기다 이거요.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C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 이거. C 앞으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돼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A가 소송을 제기한다 이거. A가 소송을 제기한다.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말소를 구하는 거니까요. A는 C에게 말소 등기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런데 꼭 말소 등기만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야 C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2분의 1 그리고 소의 B에게 2분의 1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말소 등기를 구할 때는 그냥 말소하면 등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A 2분의 1, B 2분의 1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말소 등기해라 그러면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때 C에게요. 원구에게 이전 등기하라. 그러면 A 앞으로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럼 안 되니까 원구에게는 2분의 1, 소의 B에게 2분의 1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청구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입니다. 자, 요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을 자, A, B, C가 공동으로 상속을 했습니다. 3분의 1씩 이렇게 상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A가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A 단독으로 거주함으로써 사용 수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와 C가요, 요 A에 대해서 이게 공유인데 왜 너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부당이득을 하고 있느냐? 부당이득 반환해라 라고 이제 청구를 할 때 말이죠. 자, A가 이제 건물 사용 부분 있잖아요.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B, C의 부당이득이 인정이 되겠죠. 그죠? B, C가 지금 공유자인데 이거를 A 혼자 지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인정이 될 거다 말이죠. 그러면 토지 사용 부분 있잖아요. 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냐? 자, 이거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자, 요 토지를 점유하는 거는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토지를 점유하는 거다, 이게. 근데 건물 소유자가 A, B, C니까 요 토지에 대한 점유는 A, B, C가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A 혼자 점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토지 사용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 이런 경우에 이 토지를 점유하는 거는 건물 소유자인 A, B, C라고 볼 수 있지만 꼭 점유와 사용 수익을 같이 볼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 건물을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A가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도 배타적으로 A가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토지 사용 분에 대한 부당이득도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A, B, C지만 이 토지의 사용 수익자는요 A라고 봤다는 거예요.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A가 사용 수익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점유와 사용 수익을 달리 보는 이제 이런 어떤 판례 이론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달리 그걸 또 전개한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긴 하지만 어떤 그 이후에 어떤 건물 소유자가 토지도 점유하고 부당이득도 하는 것이다라는 그 기존의 판례들을 이 판례 이외의 사안에서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이례적인 판례라고도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판례를 보면은요, 이게 어떤 부동산을 요 A가 3분의 1을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고 B가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A는요, 과반수 지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했다면요, 그거는 관리 방법으로서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A가 혼자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관리 방법으로는 정당하지만 요 B가 전체를 지분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A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은 해줘야 됩니다. B에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갑에게 이렇게 사용 수익을 하게 해줬다면 이 갑은요,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의 허락에 터잡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법한 것이다. 그래서 B에 대한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9번입니다. 그래서 다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은 요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갑이 아니라 A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는 관리 방법으로서 정당한 것이지만 부당이득은 돼요. B에게. 왜? B는 이 지분 범위에서요. 전체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게 침해된 거기 때문에 A에게 부당이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입니다. 자, 만약에 A가 3분의 1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이 공유 목적물의 3분의 1 범위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겠는가? 된다 이겁니다. 왜냐? B는요, 만약에 B가 3분의 1 공유 지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3분의 1 지분은요, 전체에 미쳐야 돼요. 그런데 A가 이거를 배타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 공유 지분 범위 내의 면적이라 하더라도요. 면적으로 따지면 3분의 1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이 B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된다. 왜? B는 전부에 대한 3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사용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면 불가분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채무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이제 마지막 주제인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이 토지를 B에게 매도를 했어요. 아직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는데요. A가 B에게 대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했습니다. 요 B에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이거를 C에게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요 토지 위에다가 뭐 견고한 건물을 신축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B가 매매 대금을 지급을 못하자 A가 매매 계약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A가 토지 소유권에 의해서 C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신의 측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 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 승낙을 A가 했잖아요. 따라서 자, 그 건물을 신축하게 한 원인 행위를 한 거예요, A가요. 자, 그래서 그거를 신뢰하고 C가 제3자인 C가 견고한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대금을 못 받았다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보진 않을 텐데요. 이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B라면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B, 책임이 있는 B가 건물을 신축한 거니까요. B라면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어요. 근데 B가 아니라 제3자다 이거야. 그리고 이 건물이 뭐 그냥 가건물이라든가 쉽게 철거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신의 측에 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견고한 건물이다. 그리고 뭐 다세대 주택이다. 뭐 굉장히 많은 세대가 들어간 다세대 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또 신의 측에 신의 측에 인정이 돼서 철거가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제3자인지 견고한 건물인지 준공이 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유권자의 철거 인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신의 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이제 그런 답은 없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는 A 소유 토지 위에 A 소유 건물이 있는데 건물 소유권만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정 지상권이 생기겠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이런 지상권이 생긴다 이거야. B가 C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은요, 법정 지상권은 여전히 B에게 있겠죠. 여전히 B에게 있지만 요 C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법정 지상권까지 보통은 같이 이전받는 거기 때문에 B는요, C는요, B에게 법정 지상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A가 C에게 건물 철거 토지 인도하라. 이거는 C는 C에게 반한다 이거예요. 왜? C는 B를 대위해서 A에게 법정 지상권의 설정 청구를 구하고 B에게 이전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자인데요. A는 의무자이잖아요. 법정 지상권을 용인하고 그거를 설정해 줘야 되는 의무자인데 의무자가 권리자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정 지상권은 B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B에게 있는 거고요. C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판시 2번 판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